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팔았어? 누가 팔고 왜 밀린 거야?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조금 차익 실현 욕구를 느끼셨던 분들이 한 번에 차익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나온 거죠.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 끝날 변동성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길면 6월 말까지 7월 말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하게 인사는 하고는 있는데 어제 시장을 보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이 왜냐면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그렇죠. 코스피 8,000을 찍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바로 목전에서 바로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불안감이 커졌고 그동안 매번 좋은 모습만 보였던 시장이 꺾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 불안한 심리가 엄청 커졌던 것 같아요. 소장님 미국 증시 이야기하시기 전에 어제 시장 리뷰 간단하게만 일단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저는 제 유튜브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해왔고 제가 이제 조정 가능성을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번 갭을 만들었다. 2번 원래 갭이라는 건 매우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LG전자가 20% 올라가고 웬만한 거 투건 들으면 20%씩 올라가는 것이 조금 과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됐는데 지금 이제 지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8,000을 목전에 두고 밀렸죠. 네. 8,000을 목전에 두고 밀렸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30만 전자 목전에 두고 밀렸어요. 정말요? 하이닉스가 200만 닉스 목전에 두고 밀렸어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70만 원 목전에 두고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벨 단이 우리가 조금 설정했던 레벨 단. 그러니까 우리가 8,000을 설정한 게 아니라 8,500을 설정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전자에서 이제 50만 전자를 설정했죠. 네. 하이닉스가 200만 원에서 300만 전자, 네. 300만 원 했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설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단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올린 상태에서 그런 처음에 설정했던 그 기준값 그 부분에 오니까 한쪽에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물들이 이제 쭉쭉쭉쭉 추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팔았어? 누가 팔고 왜 밀린 거야? 라는 거죠. 물론 어제 무슨 국민배당금 얘기 나온 건 저는 아니 국민배당금 얘기를 장중에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거 갖다가 이유를 붙인 거지. 뒤에 미국 증시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배당금을 보고 국민배당금? 이건 주식을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조금 차익 실현 욕구를 느끼셨던 분들이 한 번에 차익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나온 거죠. 어제 이제 지은 대표님이 여기 신사임당, 국무님당 하시고 간 다음부터 지은 대표님 끝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그때까지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분위기 좋았어요. 10시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네, 저 놀랐습니다. 10시까지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는데 10시 딱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10시 한 20분쯤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쭉쭉쭉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어떤 기관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라든지 펀드가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물들을 이렇게 쭉쭉쭉 내놓으니까 어제 11시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밑꼬리를 안 달았어요. 그쵸. 밑꼬리를 공포스러울 정도로 확 밀어버렸어요. 키움증권 10% 빠지고.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HTS 보고 있으니까 공포에 빠졌던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이제 장 막판에는 좀 밑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도 동시효과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시장에서 작용하게 될지 좀 오늘도 좀 지켜봐야겠다. 일단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순자님도 그렇고 강현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정님도 그렇고 율토리님 엄님인가요? 네. 웨이브님인가? 웨이브님 그리고 찌누프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아마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방금 소장님이 앞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시효과 상황으로도 만만치는 않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차익 실현이 또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아까 미국 증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간단하게 미국 또 증시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물론 네. 이제 CPI가 생각보다 조금 이제 좀 부담이었다. 좀 안 좋게 안 나왔죠. 좋게 예상치를.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결국 금리 인상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악재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빠졌어요. 그죠? 맞아요. 3.몇 프로? 3% 3% 가까이 있어. 네. 장중에 한 4% 빠지다가 네. 새벽에 그래도 올려줬어요. 조금 그나마. 올려줬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국도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그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단기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이제 4% 넘게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간 내에서 지금 뭐 순자님 같은 경우 마음의 준비는 했었는데라는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근데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시작됐으면 우리 증시도 같이 변동성이 같이 나오겠죠. 변동성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주도주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말고 일단 마음의 준비만 하고 흔들릴 그렇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자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셨고요. 주도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력 인프라고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의외로 지금 올라옵니다. 네. 비주도주들이 오늘 뭐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오늘 게임엔터,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뭐 조선 올라오는데 이러면 물량을 조금 줄이자. 오히려 비주도주에서는 반등 시에 매도를 좀 하자. 네, 물량을 좀 줄여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변동성들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조심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한 주도주군들이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죠. 오른쪽 하단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로봇주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 이제 밀리는 모습들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중간에 이제 게임 엔터주들은 이제 빨간불들 좀 보이고 네.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오른쪽에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근데 주도주가 밀리면 비주도주도 따라 내려요. 비주도주 이제 따라 내리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보죠. 저는 어느 정도까지 밀릴 것이냐 이제 오늘은 뭐 준비된 부분들보다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차트가 이상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갭이 2번 발생했잖아요. 네. 갭 메우기 정도까지는 저는 각오해야 된다. 갭을 메우러 갈 수 있다. 갭을 메우는 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 갭은 메웠죠. 메웠어요. 어제 첫 번째 네. 갭은 메웠고 네. 두 번째 갭을 메운다라면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뭐 20만 원대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꽤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건데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빠지라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알고 우리가 또 맞으면 괜찮죠. 차라리. 괜찮죠. 차라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갭이 떴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갭은 메운다. 갭은 메운다. 그래갖고 근데 두 번째 갭이 딱 나왔을 때 내가 틀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송에서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했는데 진짜 내가 고집인가 아닌가 고민해봤는데 두 번째 갭까지 나오는 거 이거는 좀 너무 오버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성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첫 번째 갭은 메웠잖아요. 어제 메웠고요. 그쵸. 두 번째 갭까지도 메울 가능성을 지금은 우리가 염두를 해두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지금 팔면 뭐 지금 26만 8천 원 지금 호가 나오는데 25만 원에 뭐 24만 원, 23만 원 가면 산다? 못 삽니다. 그쵸. 못 사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자. 굉장히 지은 대표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염두를 해두는 걸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염두를 해둬야지 빠졌을 때 우리가 충격을 덜 받고 또 그때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자, 마음가짐을 갖고 있자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프리마켓에서 상황을 보면 SK 하이닉스는 또
와, 셉니다, 소장님. 근데 노조 리스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네. 결렬됐거든요. 결렬됐으니까 그 네.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 반영되는 거로 네. 봐야 되겠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예. 정부 쪽에서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워낙 또 경험이 깊으시고 워낙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계셨으니 예. 정부 개입에 대한 가능성 시장에서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게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그래서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 이유가 있겠네. 하이닉스보다 더 빠지는 이유가 노조가 결렬된 네. 부분들 제가 이제 봤는데 바로 이제 연결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파업이 들어가면 약간의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파업이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24만 원 부분까지 밀리면 매수 기회로 봅니다. 기회다. 네, 매수 기회로 봅니다. 오히려 갭을 한꺼번에 화끈하게 메워버리고 찔끔찔끔 메우는 것보다 갭을 화끈하게 메워버리고 24만 원 부분에서 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여러분들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를 오늘 4% 밀린다고 해서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갭이 24, 5만 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갭을 이 이유 때문에 메우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파업이라는 것이 조금 파업이 들어가면 쉽게 끝나지는 않겠죠. 그쵸.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를 손해 본다 이거는 이제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래서 파업이 딱 시작되면 서두르지 마시고요. 파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매수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차피 파업이라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얼마를 받느냐 더 받느냐 덜 받느냐 갖고 제가 싸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좀 더 화끈하게 밀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봤을 때 큰 그림은 AI 시장 확장에서 삼성전자는 수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노조 리스크가 나와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우리가 또 이란 전쟁에서도 빠지고 그렇죠? 나서 더 한번 눌리니까 더 시원하게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잖아요.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더 시원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노조에 대한 부분들 진행되는 상황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언급 받아봤습니다. 또 소장님 보니까 노조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던가 노조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자동화라던가 이쪽으로의 니즈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SPG라던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로봇주는 팔자. 오히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AI 관련돼서 우리가 주도주, 전력, 반도체 이쪽은 홀딩 이슈되 다만 로봇이라든지 우주 약간의 테마가 좀 묻어 있는 쪽은 그렇죠. 반등 시에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시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라든지 두산 우리가 현대차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65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로봇주들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이제 어떤 우리가 보선 다이나믹스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나타날 때 과연 이들이 이 변동성 상태에서 이걸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빠르게 올라가고 글로비스도 빠르게 되고 현대차도 지금 1.3% 올라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은 주도주가 밀리면 주도주를 더 모아갈 때이지 지금 시장을 있어서 파업 이슈 때문에 로봇이 들어간다? 물론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공정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조금 우리가 100회분도 걸리고 그쵸.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거기 이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들이 지금의 어떤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여담입니다. 오늘 이런 농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제 알고리즘에 중국 로봇들이 걸려요.
중국 로봇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알고리즘 걸린 게 1,000만 원대 택배 배송. 장악력이 장난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중국 쪽이 1,000만 원대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배송 그러니까 그 택배 로봇이 뭐냐면 이 택배가 쌓인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딱 자기가 스캔해 가지고 착착착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사람 몸은 아닌데 앞부분만 뒤에는 이제 이렇게 벽에 딱 기대서 이렇게 착착착 옮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쿵후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틀라스 정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공중제비도 돌면서 네. 공중 발차기도 하고 막 이런 중국 로봇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그 중국 로봇 책들을 하나 사놓고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로봇을 이제 만들긴 하겠지만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 로봇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어찌됐든 그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런 로봇주들이 올라온다라면 저는 로봇주를 필두로 해서 뭐 어떠한 주식이든지 간에 일단은 좀 현금화할 수 있으면 현금화하자. 일단은 주도주 외에는 현금화하자라고 예, 말씀해 현금화하자. 주셨고 예. 이 부분은 제가 뒤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궁금하신 부분들 계실 것 같은데 딱 순자님이 그 부분 딱 네. 짚어주셨어요. 트럼프 시진핑 만나면 뭘 봐야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면 네. 우리가 반사수혜를 받았던 산업들이 혹시나 다시 실망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 우리나라에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이점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세요. 14일, 15일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만난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 만난다는 이야기도 어제 속보로 나왔는데 이런 상황들 두루두루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아예 없다.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언제 뽑아낸다는 네, 건데 네. 시진핑 주석이. 주석과 네.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밑 교섭은 돼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 결정하긴 하겠습니다만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한국 기업을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여기서 삐딱선을 타는데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한국 기업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네. 기업들이 있는 상태지만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그쪽으로 꽂히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저기 시가총액 1위 사람 말씀 것처럼 배터리 네. 이제 머스크가 중국 가는 게 배터리 힌트인가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2000지가 한번 순간 쫙 올라올 수 있겠죠. 순간 쫙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근데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지금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르죠. 합의를 하면 순간 튀어오를 거예요. 순간 튀어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 튀어올 때마다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현금화 시키고 이 변동성이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 끝날 변동성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길면 6월 말까지 7월 말까지도 갈 수 있는 변동성이거든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엊그제 사신 분들은 29만 원, 28만 원 우리가 동학개면동 때 9만 전대에 사셨던 분들과 거의 높은 수준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만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과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해봤는데 저기 지훈 대표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한다. 그래서 관세 관련돼서 그리고 미중 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게 어제 나왔죠. 밀릴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한테는 약간의 이런 압박이라든지 약간 우리나라에게는 뭔가 받아내기 위한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과의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건 지금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좀 개방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젠스낭 CEO가 이번에 같이 가는 그 사람에서 빠졌어요. 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생각을 빠졌죠. 해봤을 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건 젠스낭 CEO가 가서 H200 칩이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 그렇죠. 논리였는데 이거는 막히고 만약에 중국 기업들에게 공급망 빗장을 열어주면 장비 쪽 반입도 허용해주고 또
저사양 메모리.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라든지 이쪽이 PC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메모리 때문에. 우리 아들 요즘 그럼 PC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 머리 그쵸? 아픕니다. 예. 근데 우리가 중국 쪽에 이런 저사양 쪽은 열어줄게라고 혹시라도 말을 하면 이 부분이 메모리 가격을 좀 다운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D램 가격 상승의 수혜를 기대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ESS 쪽 나름 또 생각이 드는 그 대목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단정지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화해 무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은 보통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미리 겁을 들이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음. 걱정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 무언가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는 이게 정말 앞으로 방향성에 좀 저해가 되겠다 싶으면 과감한 결단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이제 방문을 하고 중국을 이제 우리가 그 14, 15일 날 방문을 하는데 이게 하나 이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이벤트가 끝난 상태에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다음에 회담 어떤 회담 결과가 나왔지만 뒤에 가서 또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러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금 이제 변동성이 시작된 장세에서 어떤 시장 돌릴 수만한 동력을 또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꽂혀있지 너무 말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장이 밀리면 이런 쪽들에 대한 내러티브가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내러티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갖고 내가 매매를 잠깐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잘못 물리면 저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정 이벤트에 흔들려서 매매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큰 방향성과 그림을 보고 가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빠지는 날에 그러니까 빠지는 쪽은 우리가 주도주가 빠지면 좀 기다려보고 그래도 버텨보고 버텨야죠. 그리고 주도주가 아닌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은 네. 좀 잡아주셨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정확히 진 대표님이 이제 사회를 굉장히 좀 일치월장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굿모님 당의 이제 네. 핵심 기둥이신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약간의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산일전기의 약간의 변동성,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저는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제약바이오 이거는 지금 이제부터 어제 조금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그걸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이쪽은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은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얼마 전까지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을 보면서 네. 사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의 투심이 확 살아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근데 어저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주도주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금은 어느 쪽으로인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반도체가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가 그 수급에 대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가 어저께 하루였지만 오늘까지도 만약에 그런 조정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는 더 잡힐 수 있겠다. 왜냐하면 5월 말에 아스코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미국에서 3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서도 특이한 게 헬스케어 업종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금리가 떨어져야지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거야라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수급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쪽으로 좀 긴장감이 유발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좀 오늘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저는 또 강한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올라오는 걸 즐겁게 맞이하시되 그럼요. 신규 접근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요거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미약품 차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네. 한미약품 차트를 이제 띄워놨는데 한미약품이 어제 강했어요. 지금 이제 그 한미약품이 어제 몇 프로 올랐죠? 어제 이제 9% 정도 어제 고가가 한 10%까지 올랐고 네. 한 8% 종가가 올랐습니다. 네.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한미약품이 이렇게 올랐어요. 한미약품이 이렇게 오른 상태고 요거는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2% 정도 올라가는 건데 한미약품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하면서 차트가 살아났어요. 한미약품이 바닥에서 차트가 나면서 살아났으니까 아마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미약품이 그 주가가 오늘 올라가 준다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바닥에서 딱 들어주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한미약품을 그 기준점으로 볼 거예요. 한미약품을 기준점으로 놓고 한미약품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여주게 된다라면 이것은 오늘 시장이 나름대로 제약바이오가 틈새 시장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잠깐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제 NC라 이제 펄어비스가 지금 펄어비스 실적이 잘 나왔어요. 펄어비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시간에서 지금 이제 뻥 뛰고 있는데 네. 글쎄요, 오늘 뭐 지금 이제 각 리포트들이 오늘 펄어비스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장중에 게임주들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지만 게임주들 가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쪽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매매하실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오늘 게임주 상승 탄력 나올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 NC의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근데 제약바이오가 좀 더 힘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제약바이오를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약바이오는 이제 가야 돼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으셨고요. 너무 맞아요. 어저께 코스닥 빠지는 거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코스피 갈 때 못 가더니 어제 같이 빠지는 거 보면서 좀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두선님, 권영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이거 보고 솔직히 좋았어요, 기분이. 나도 사야겠다. 이 밥솥. 네, 오늘도 저희 신사임당 공식 협찬사 렐르에서 두 가지 상품을 최저가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하다 잠깐 넘어갔지만 이 부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식이에요, 밥이니까. 네, 칼로킨 간편 저당 밥솥인데요. 저는 놀랬던 게 요즘 저당, 저칼로리 이게 키워드가 되게 핫하잖아요. 이거 잠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저당 밥솥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왜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 우리가 그냥 밥을 짓는 거잖아요. 네. 밥을 짓는데 밥에서 칼로리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다이어트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쌀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그러잖아요. 탄수화물에서 당을 빼주는 거예요. 당을 빼주는 게 우리가 지금 저당 밥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포기 못한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최대 42% 감소되고요. 하루 기준 최대 540칼로리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딱 드시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최적화 그리고 당 걱정 높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가격은 18,9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게 앞에 일자가 맞는 거예요? 네, 189,000원 아니고요. 여러분 18,900원에 건강관리, 식단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품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소장님. 다이어트 하는데? 네, 다이어트 하시지만 저는 이거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도 선물 드리고 싶은데 26년 명장 쫄깃
그 생면, 짜장면. 아, 내가 다이어트의 적이야. 안 돼. 네, 다이어트의 적인가요? 적이 짜장면 안 돼. 나는 근데 예. 이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하루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지 다이어트를 계속 하실 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다이어트를 길게 하시고 싶으신 네. 분들은 하루 정도는 치팅데이 가지시면 좋고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식사로도 좋고 또 1인분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쫄깃한 면과 그리고 네. 아주 맛있는 소스를 붓기만 하면 짜장면집에서 드시는 것과 같은 맛을 아, 그대로 느끼실 수 그러면 있습니다. 오늘 구성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저한테는 완전히 둘 다 필요한 그런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소장님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진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19,900원에 14인분입니다. 역대급 최저가니까 여러분들 더보기란 참고해 주세요.